네, 어서 오세요. 그 선거가 6월 3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뭐 특별한 영상 만들지 않고 그냥 러시아 얘기나 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 영상은 이제 다시 6월 3일 이후 다시 시작할게요. 톨스토이 영지 야스나 폴라냐 다녀왔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 가서 참 많이 느낀 게 깊게 느낀 게그 사람이란 게 그냥 자연이 허락해준 길을 걸을 뿐이다 이거죠. 자연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만사를 인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항상 불행해지지 않을까. 또 불행해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도 자연과 함께 태어나고 자연과 함께 살다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톨스토이가 그 사실을 잘 알았나 봐요. 자연을 끝까지 인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현대인에 비해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안 살았죠. 자기 인생론에 썼지만은 현대 물질 문명이란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익도 주지만은 자연이 허락하는 수준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짓거리, 불행을 끌고 온다 그랬죠. 톨스토이 스스로 길거리에서 죽었잖아요, 저렇게. 예전에요, 장영철이라고 프로레슬링 선수가요, 프로레슬링은 쇼다 이래갖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프로레슬링의 인기도 굉장히 추락해져 버리고 권투가 대신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당시 한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전규칙은 있다 해도 레슬링은 쇼가 아니라고 믿었죠. 그래서 기밀 머리에서 피가 나면 울고 불고 뭐 천기동에 당수 때리고 여건부가 알밤을 막 까면 막 좋아서 난리치고 막 그랬죠. 이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로레슬링을 만들었는데요. 유도처럼 잡고 넘기고 뭐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주먹질은 안 되고 반칙이죠. 실은 박치기도 반칙이고 그런 건데 뭐 어차피 프로레슬링이니까 그냥 다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유럽에서도 프로레슬링이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고 또 프로레슬링은 쇼다 뭐 다들 말하고 있고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처럼 난리가 나거나 프로레슬링 인기가 식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만 난리였어요. 이게 겉모습을 너무 믿는 이 순진한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이 아닌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째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나 모르겠어요. 사기를 자꾸 당한다고 그렇게 되면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기 당하니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는요 프로레슬링이 지금 미국처럼 서커스였어요. 예, 서커스였다고요 프로레슬링이. 지금 미국처럼. 실제로 그 피 터지게 싸우는 프로레슬링도 존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소규모였고요. 소련은 이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인들은 실제를 좋아하니까요. 격투기를 한다 그러면 피가 튀고 코가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글러브 안 끼고 UFC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1990년대 그 태권도 뭐 유도 뭐 무에타이 쿵푸 격투기를 모두 합쳐갖고 짬뽕 격투기 종합 격투기를 만들었는데 참 포스트 모던했죠. 그 짬뽕 문화. 하지만은 뭐 지금 UFC가 자체적인 규칙을 두고 또 잘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그 짬뽕 문화가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 뭐 말장난, 말꼬투리 잡기, 겉모습에만 집착하기, 큰 거는 버리고 작은 거에 집착하기, 착한 척하기, 바른 척하기 이런 문화에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모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말로 실제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억지 부리는 문화거든요. 그게 말장난이 일상화돼 버리고 의미가 사라지고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다시 돌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뭐 한국은 원래가 이제 남의 문화 수입하면은 그 수입한 거를 대단한 것처럼 오랫동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서구 사회를 보면은 점차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 UFC를 봐도 실제로 막 붙들고 싸우고 피 터지고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저런 뭐 격투기 문화가 그 잔인한 게 좋겠습니까만은 그 이면에는 거칠애보다는 실제를 중시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퍼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토크, 말을 쇼로 만든 나라거든요. 어떻게 말을 쇼로 만들어? 말로 글을 쓰든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든가, 사실을 진술하든가, 아니면은 말로 뭐 코미디를 하든가, 연극을 만들든가, 뭐 이러는 거지. 어떻게 그걸 쇼를 만드냐고. 토크쇼. 참 희한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앵글로색슨 문화가요, 말을 실제 반영이 아니라 전술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 미국 토크쇼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의 말과 태도를 중심으로 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그거를. 일단 포커스가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토크쇼가 끝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의 대다수가 오락으로 바뀌어 있죠. 시사 프로그램도 그래요. 다 오락으로 바뀌어 있다고. 이게 앵글로색슨의 토크쇼 문화입니다. 이걸 러시아랑 비교하면 아주 독특하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러시아 토크쇼는요, 실제 자료를 이미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토론에 들어가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뒷 화면에다가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올려놓기 때문에 이 토론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 쇼가 끝나면 배울 게 있어요. 러시아 다큐멘터리도 그래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지만 중간에 내레이터가 끼어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잡으려고 시건방을 안 뜬다고. 여기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달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내레이터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뭘 막 움직이잖아요. 자꾸 이데올로기화 시키잖아요. 그런 게 없다 그러네요. 실제를 그대로 존중한다 이거죠. 전에 제가 이 그림 올린 적 있죠.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말은 전략 전술이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반면 한국은 말이 실제를 반영한다고 자꾸 은근히 믿으려 그래. 말을 마치 그 부적처럼 생각한다고. 부적.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실제는 말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 한국 사람들. 중국 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는 말이니까 내가 말을 막 만들면 실제는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에 많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이었는데요. 중국 사람도 좀 그런 편이었고. 근데 포스트 모던 문화가 밀려 들어왔으니까 뭐 더욱더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더 커져버린 거죠. 원래 서구에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40대, 50대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뭐 세대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세대를 불문하고 포스트 모던한 정신 상태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말이고 따라서 말을 만들면 실제가 생긴다. 인공지능적 세계죠. 쉽게 얘기하면. 대화를 싫어합니다. 그 대화체 문장도 싫어해요. 인공지능이 그냥 질질질질 읽어주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예. 그리고 자기 편들이 서로 말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편 짜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정신병이에요. 예. 그래서 사기꾼도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사기. 그 사기꾼도 많고 사기에 당하는 사람도 많죠. 말이 실제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뭐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 나붙은 그 선거 플랜카드에 쓰인 말들 좀 보세요. 원래 대통령 선거 문구가요, 짧고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적인 말은 안 하잖아요. 뭐 전세가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은 대표 문구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견의 기본적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는 미국 200년 동안 흘러왔던 미국의 그 독립주의 철학이잖아요. 하지만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한국 대통령 후보들 문구에 철학이 있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당 자체에 철학이 없으니까요. 그 예쁜 말만 다 갖고 와서 그렇게 탁 찍으면 사람들이 그걸 실제라고 믿을 것이다.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걸 믿어버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을 믿고 이미지를 믿기 때문에
벽보도 그렇게 손상하는 겁니다. 현수막 찍고 벽보도 찢어. 무슨 부적인 줄 알아요. 말과 얼굴이 실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문화가 실생활에도 전반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한국인들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상상이 안 가요. 뭐 조짐은 조금씩 있어요. 지금 벌써 이미 억지가 많아졌잖아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응? 사실과 관계없이 말로 계속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분노가 많죠. 분노가 왜 생깁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현실을 존중하고 자기 말을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말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에 많아졌어. 이거 인공지능 시대의 아주 본 모습이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에 자기 얼굴을 뜯어박으려고 그래요.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 정당하고 또 반성되고 그런 사회적 분노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죠. 사회적인 분노, 민족적인 분노는요, 다 이의가 있고 사회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분노 없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못 일으키지. 하지만 지금의 포스트 모던한 한국인들의 그 분노는요, 개인적인 분노가 답니다. 개인적인 동기가 너무 커. 그 분노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뇌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참 외로울 때는 참외를 먹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참외의 의미를 다 빼버리잖아. 그죠? 옛날에 그 가수 이름 G.O.D라고 있어요. 그 원래 갓이에요. 갓. 하느님이라고. 그 의미를 빼버리고 G.O.D로 발음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퍼스트 모던 현상이거든요. 의미를 최대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다. 그럼 뇌가 텅텅 비어버리고 억지로만 이미지로만 뇌를 가득 채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건커녕 그냥 분노한다고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틀렸든 틀리지 않았든 그건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강요를 해? 자기의 실제적인 삶을 그냥 살면 되잖아. 왜 자기 삶을 자꾸 다른 사람들 삶과 견주어 보고 비교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신경계도 망가지고 몸이 아파요. 몸이. 전두엽 피질도 망가진다고.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어 왜곡이 또다시 진행이 된다. 참 희한한 문화를 지금 한 몇십 년 갖고 가고 있어요. 멍멍이를 멀리서 봤더니 댕댕으로 보이니까 댕댕이가 돼버리고, 명작이 멀리서 보니까 띵같이 보여갖고 띵작이 돼버린다. 이거 완전히 의미를 망가뜨리고 현실로부터 자꾸 자기의 언어 생활이 멀어지다 보니까 현실과서 충돌하고 분노가 자꾸 벌어지고 자꾸 개인적인 분노라고. 그게 마치 사회적 민족적 분노인 양 또 포장까지 하는 위선까지 부린다고. 이게 포스트 모던 문화고 뇌 손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의학계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뇌 손상을 어떻게 일으키고 뇌 손상이 벌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응? 상호작용을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확실히 정하고 언어 장난을 치지 말고 억지 부리지 않는 거.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약속의 기능, 사람들 사이에 약속의 기능, 그것도 자연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 만들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니까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자연 앞에서, 실제 앞에서 억지를 부리면 불행해지는 거죠. 이 점점 포스트 모던화 되어 왔던 한국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억지 부리지 말자고요. 자연이 그냥 내준
언어에 충실히 살아가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